안녕하세요. 미래기술이 이끄는 농업 생산성 제고와 개선 방향을 발표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정승입니다. 발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래기술의 개념과 농업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래기술의 적용에 따라서 농업 생산성이 어떻게 향상됐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농업의 미래기술 적용 현황과 어떤 제약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개선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기술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래기술은 약 한 5개 정도의 특징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새로운 기능, 기존과 다른 원리에 기반해서 기술적 궤적의 불연속을 야기한다는 급진적인 새로움이 있다는 특성이 있고요. 다음으로 연구활동, 논문, 특허, 자금 투입, 혁신 행위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매우 빠른 성장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기에는 서로 다른 개념과 용어가 사용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특정한 용어, 터미놀로지의 정착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 표준과 지식 구조가 형성된다는 일관성이 즉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다음으로 경제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잠재력을 보유했는데요. 이 잠재력이랑 영향력이란 거는 현재에 실현된 것보다는 미래에 예상되는 영향력이 있다는 큰 영향력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와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요. 기술적 성공 가능성, 시장의 수용 여부, 규제 변화에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망 기술은 어떤 게 유망 기술인 2025년 기준으로 어떤 게 유망 기술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의 축소 버전인 소형 언어 모델이 유망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컴퓨팅 성능과 메모리 소요가 적어서 소형 장치 등에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다음으로 첨단 알고리즘과 기계학습을 통해 작업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로봇, 즉 고속학습 로봇이 유망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AI를 이용해서 텍스트, 이미지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간과 유사한 합리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생성형 AI를 많이 이용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AI, 컴퓨팅 비전, 확장 현실 등을 통해 디지털과 물리적 세계가 통합돼서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해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공간 컴퓨팅이 유망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의 특징을 보면은 모두 다 AI 기술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기술이 농업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농업,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IoT 센서로 토양 등의 정보가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축적된 정보를 이용해서 AI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측 분석으로 작물을 관리하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트윈인데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어떤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계에 모사해서 시뮬레이션이나 똑같은 걸 구현해내는 것인데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농장 운영의 최적화로 자원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료 살포 경로를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가상의 농장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종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로봇공학을 이용한 농업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지컬 AI, 요즘에 말하는 이런 분야인 것 같은데 자율주행 트랙터를 이용한다든지 중소농기계에 군집 주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협동 로봇으로 농작업 보조를 한다든지 전기 및 수소, 새로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그런 것이 농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미래 기술의 특징과 유망 트렌드를 봤을 때 이 발표에서는 미래 기술을 스마트 농업으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스마트 농업은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농업의 생산성, 품질 향상과 경영비, 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 등 첨단 기술 접목한 농업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농업은 단계별로 3 내지 4단계로 구분돼요. 여기 4단계를 구분하여 보면은 1세대 개별 제어형인데요. 센서를 활용해서 요인이나 개별적으로 제어를 하는 걸 말하고 2세대는 통합 관련인데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3세대는 지능형인데 수집된 데이터,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AI 기반에서 정밀 제어고 4세대 이제 무인자형인데요. AI 기반에서 지능형 로봇이나를 이용해서 일종의 무인 자동화, 사람이 별로 없는 농장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발표에서는 스마트 농업에서도 약간 농업 생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은 먼저 피지컬적으로는 자율주행 농기계, 자동화, 로봇 등을 이용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IoT 기술을 이용해서 여기 자율주행 농기계나 있는 센서를 통해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빅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이 축적된 데이터를 AI가 분석을 해서
시뮬레이션하거나 예측을 하는데 사용을 해서 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 자율주행, 피지컬한 부분, 데이터 부분, AI 부분이 서로가 원활하게 연계가 돼서 돌아가야지 스마트 농업이 좀 제대로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농업 생산성을 스마트 농업이나 AI 기술에 적용됐을 때 농업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농업 생산성이라는 것은 산출물의 가중합을 투입제의 가중합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냅니다. 즉 농업 생산성이 향상한다는 것은 산출물이 증가하든지 투입제의 사용량이 감소하든지 혹은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때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선행 연구에 따르면 AI, 기계 학습 기반 작물 생육 예측하거나 관계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이 약 10에서 25% 정도 증가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선행 연구에 따르면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작물 질병 예측을 했을 때 정확도가 99.5%에 달한다는 선행 연구도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팜 설치 생산 농가의 생산성은 토마토 생산 농가의 경우 13.7%, 딸기 생산 농가는 30%가 증가했다고 하였고요. 다음으로 자율주행 벼 이항기를 이용하면 노동력 투입이 50% 감소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드론 방제를 이용하면 방제 노동력 투입이 8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투입제 사용량이 감소되니까 생산성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생산성이 도입 1년 차에는 약간 감소하나 2부터 4년 차에는 증가하고 5년 차에 살짝 감소해서 결국 처음보다는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생산성 증가율 비교해 보면은 복합 환경 제어 스마트팜 농가의 생산성 증가율이 단순 환경 제어 스마트팜을 적용한 농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이런 미래 기술, 스마트 농업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해외 사례를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존 디어사에서는 See and Spray 방식을 이용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센서를 통해서 어디에 잡초가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그 잡초에 제초제를 살포합니다. 정확히 살포하기 때문에 다른 데 살포되는 잘못 살포되는 제초제의 양이 줄어들어 제초제 사용량이 77% 절감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미국의 존 디어사의 이그젝트 샷인데요. 이것은 파종을 할 때 정확한 위치를 센서를 통해서 보고 그 위치에 시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종을 하고 그 위치에 정확히 시비를 하는데요. 그래서 쓸데없는 비료 사용량이 감소돼서 비료 사용량이 절감되기 때문에 역시 또 생산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사례를 보면요. 일본의 구보다 농업 로봇 플랫폼인데요. 아시다시피 농지는 평평하지 않습니다. 구불구불하거나 경사가 있거나 즉 비정형 환경에 있는데요. 비정형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경사가 있는 농지를 올라가는 로봇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AI 기반에서 이미지 보는데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은 AI 기반에서 이미지를 찍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업 로봇 플랫폼은 이 농업 로봇 위에 다양한 농작업기를 올려놔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작업용 팔을 이용한다면 가지치기 작업을 지원한다고도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외 사례를 봤고요. 우리나라 하나 더 본다면은 네덜란드의 오토노머스 그린하우스 챌린인데요. 이거는 전문 재배사와 사람이 하는 전문 재배사 AI를 이용한 재배의 경우에 생산량, 투입량 그리고 수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서 경쟁하는 행사 같은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 303, 빨간색이 전문 재배사의 성과고 그 이외에 301, 2, 304, 5, 6은 AI를 이용해서 성과입니다. 첫 번째 맨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토마토 생산량을 보면은 전문 재배사의 생산량이 AI를 이용한 되게 높은 생산량을 나타냅니다. 즉 전문 재배사가 생산했을 때도 충분히 많은 양의 산출물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투입제인데요. 똑같은 투입제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투입을 똑같은 생산이 아닌데 투입제의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맨 밑에 보시면 빨간색이 99 상대적으로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전문 재배사의 인간의 경우에는 투입제의 사용량이 더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맨 낮은 게 이게 수익성인데요. 프로핏인데 맨 전문 재배사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AI에 비해서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생산량은 비슷할 수 있으나 최적의 투입을 AI가 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이나 수익성은 AI를 이용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는 어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도 일종의
스마트 농업의 한 분야인데요. 자율주행 트랙터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기술이 있습니다. 1단계는 고정 및 조향 제어 경로를 추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경작지 매핑을 이용해서 경로를 생성하고 자동 작업을 제어하는 거고, 3단계에서는 전체 경로를 생성해서 안전을 제어합니다. 4단계는 환경인식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쓰거나 해서 자동 안전 제어를 하는 거고, 맨 마지막 5단계는 경작지를 인식하고 농작업기 내가 할 농작업이 무엇이고 작업기를 인식해서 자동적으로 경로도 생성하고 작업도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국내는 레벨 3 전역 경로 생성 안전 제어 수준이고, 해외의 유수 기업은 레벨 4 환경 인식을 해서 자동 안전을 제어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따라왔으나 아직은 조금 더 한 단계 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사례를 또 다른 사례인데요. 정밀농업의 사례입니다. 농작업 단계별로 보시면은 경운 정지, 이양 시비, 웃거름 시비, 방제, 수확, 사후 관리를 통해서 여기서 정밀농업을 해서 먼저 경운 정지할 때는 토양 샘플링을 해서, 그 다음으로 이양 시비를 할 때 토양 샘플링한 거기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적절한 양의 시비를 하고, 그 다음에 웃거름 시비 할 때는 드론을 이용해서 항공 촬영을 한 다음에 어디에가 생육이 부족한지 더 나은지를 판단해서 웃거름 시비를 하고요. 다음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드론과 기상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적절한 양의 시점에 방제를 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콤바인을 이용해서 수확량 데이터를 모으고요.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는 다시 기상 데이터나 농작업 데이터를 쌓여져서 데이터 기반에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적용하게 일부 적용해 봤는데 투입재 사용량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어떤 제약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스마트팜은 한 3단계까지 나누는데 2단계 스마트팜까지는 보급이 되어 있고 3단계가 무인 자유화인데 AI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데 기술 개발하거나 실증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특징에도 나타났지만 미래 기술의 특징에서도 나타났지만 표준이 확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스마트팜 ICT 기자재 표준 국가표준 확산 지원 사업을 해서 스마트팜 기자재 국가표준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을 보면 약간 스마트 농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농업 구조는 소규모 영세 농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트랙터를 이용해서 하기에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고요. 다음으로 스마트팜 구축을 위해서는 초기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농기계, 대규모 자율주행 농기계는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좀 제약이 있고요. 다음으로 현장의 데이터 표준화가 수집하거나 통합해서 분석하기 어렵다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첨단 농기계의 센서나 농기계 자체를 적시에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인력과 인프라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농가 경영주가 아시다시피 고령화돼서 첨단 농업 기술 적용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마트 농업 데이터를 해석해서 운영할 수 있는 청년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한 현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약 요인을 극복해서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농업 구조를 좀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향으로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 즉 다양하게 조그맣게 분산되고 소유 구조가 다양한 농지임을 감안했을 때 농작업 대행 서비스가 좀 확장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형 농기계보다는 중대형 농기계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 그다음에 농기계 은행을 통해서 첨단 농기계 및 로봇의 공동 이용을 촉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농가의 구조를 반영해서 소규모 농업 로봇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EU나 미국에 비해서 경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규모 트랙터가 하는 것도 자율주행을 하는 것도 있지만 중형 트랙터의 군지 비용, 그러니까 동시에 두세 대의 트랙터가 들어가서 그 군지 비용 기술을 하는 것인데요. 군지 비용 기술을 이런 개발하거나 실용화가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표준화가 아직 미진한 상황인 거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는 스마트 농업용 센터 및 제어기에 대해서 국가 표준 적용을 의무화하거나 혹은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으로 생성된 데이터 자체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문제가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민간이 주도해서 농장 운영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을 좀 유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디지털 문맹을 극복하기 위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청년농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농업을 보급하고 청년농이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하게 하면 좀 보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농업계 고등학교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즉 교육기관을 통한 스마트 농업 교육이 어렵다면은 업체, 기업이나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현장 교육을 해서 유지보수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